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키미3가 정말 핫합니다. 모델 이름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성능을 비교하는 아레나가 있는데요. 키미3가 여기 프론트엔드 코딩 부문에서 1위를 찍었습니다.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인 클로드 페이블 5까지 제쳤어요. IT 전문 매체 더 뉴스텍과 톰스 하드웨어가 이걸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종합 성능 1등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코딩 부분 1등이지만 전반 성능도 최상위 권까지 치고 올라온 건 분명합니다. 또 하나 개발자들을 설레게 하는 건 키미3가 토큰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개발자가 직접 모델의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는 오픈웨이트라는 점이에요. 여러 노이즈가 있지만 키미가 지금 클로드와 GPT 근처에서 놀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톰스 하드웨어에 올라온 사용자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오퍼스와 페이블의 사이의 어딘가의 성능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걸 제2의 딥시크 쇼크로 받아들였습니다. 코추는 아예 시장이 새로운 딥시크 쇼크를 겪었다고 표현했고, CNN에 따르면 발표 다음날 나스닥과 S&P 500이 약 1% 하락했어요. 골드만삭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남아 컴퓨터 확장의 시대가 끝날 수 있다고 경고까지 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미국의 반도체주와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 주가가 출렁였고요. 핵심은 누구심입니다. 빅테크들이 지금 쏟아붓는 천문학적 투자가 사실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1차 딥시크 쇼크 때도 시장이 결국 반등했듯 이게 당장 반도체나 빅테크를 팔아야 할 이유는 아닐 겁니다. 키미3를 봤다고 미국 빅테크가 와 중국이 열악한 반도체로 우리를 따라잡았네, 우리가 졌다, 반도체 더 팔고 중국산 쓰자, 이럴 리도 없거든요. AI는 크게 학습과 추론으로 나뉩니다. 학습은 인간의 언어를 최소 의미 단위로 쪼개 숫자로 바꾼 뒤 방대한 계산으로 확률적으로 말이 되게끔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바로 엔비디아의 GPU와 쿠다입니다. 현재 중국은 최신형 엔비디아 GPU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가능해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CSIS도 수출 통제 때문에 중국의 H대과 같은 최상급 칩 접근을 막혔다고 분석하죠. 즉, 학습 단계의 병목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 덕목을 증류라는 다소 편법적인 방법으로 오해했습니다. 학습이 단어를 토큰으로 쪼개 처음부터 확률을 계산시키는 거라면 증류는 이미 잘 학습된 모델의 출력을 가져다 쓰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엔트로픽이 올해 2월에 이걸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어요. 엔트로픽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4,000개가 넘는 가짜 계정이 만들어져 클로드와 1,600만의 이상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모델의 능력을 빼내놨다는 겁니다. 블룸버그와 톰스 하드웨어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죠. 이때 지목된 기업이 딥시크, 문샷, 미니맥스 세 곳인데 이 중 문샷이 바로 키미3를 만든 회사예요. 그런데 이 증류 논란이 최소한 반도체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안심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자력으로 학습을 다 해낸 게 아니라 남의 모델을 배가했다는 건 엔비디아의 학습 패자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거든요. 지금도 엔비디아 GPU와 쿠다의 해자는 유효합니다. 사실 이건 1차 딥시크 쇼크 때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그게 엔비디아를 다시 반등시킨 스토리이기도 했죠. 진짜 게임은 추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국산 모델의 저렴한 가격은 실제 사용 추이에서도 드러나요. 흔히들 사람들은 절대 중국산 AI를 안 쓸 것이라고 하지만 토큰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개발자들에게는 그 말이 안 통하는 듯 합니다. 개발자들이 여러 모델을 갈아쓰는 오픈 라우터 데이터를 보면 확실해요. 오피스 차이 집계로는 미국 모델의 점유율이 1년 만에 70%에서 30%대로 무너졌고 그 자리를 딥시크, GLM, 시미 같은 중국 모델이 채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한 발 더 나가 중국 모델이 미국 기업 개발자 토큰 사용량의 최대 46%까지 차지했다고 보도했고요. 참고로 이건 전체 사용량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파이는 늘어나는데 그 안에서 미국 모델의 목이 쪼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애플의 사례에서 보듯 기업은 결국 돈을 버는 존재입니다. 싸고 성능이 좋으면 씁니다. 이걸 부정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추론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추론이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 유명한 세종대왕 맥북 번짐 사건처럼 AI는 확률적으로 말을 지어내는 도구예요.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신있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합니다. 초기 LLM들은 이 확률 기반 생성 방식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긴 논리를 전개할 때 환각이 자주 일어났어요. 이후 등장한 추론 모델은 답을 내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쳐 스스로 논리를 검토하고 계산을 더함으로써 이 오류를 크게 줄였습니다. AI가 답하기 전에 혼자 이건 이렇고 하고 꽁시렁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때 GPU는 토큰들의 가중치를 엄청나게 빠르게 개선합니다. 그 옆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게 HBM,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이제는 오히려 메모리가 추론 성능을 좌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전부터의 일인데 그동안 HBM은 물론 일반 D램 부품 가격이 폭등했죠. 중국도 추론에는 HBM을 엄청나게 씁니다. HBM은 추론의 필수품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두 가지 영량 기술을 얹습니다. 첫 번째, MOE, Mix of Expert, 전문가 혼합 방식으로 계산량을 줄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질문 하나에 모든 파라미터의 가중치를 다 계산해요. 이유하자면 라면 끓이는 법을 물었는데 카우보이의 역사에 관한 지식까지 다 뒤져보는 법니다. 과전하면 질문 한 번에 인류 전체의 지식을 다 읽고 답하는 셈이죠. 그런데 MOE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 지식만 골라 계산합니다. 톰스 하드웨어에서 정의된 티미3의 구조를 보면 전문가 896개 토큰당 16개, 약 1.8%만 활성화돼요. 안 읽어도 되는 걸 안 읽으니 속도는 빨라지고 컴퓨팅 저원도 확 줄어듭니다. 중국이 추론 비용을 미친듯이 낮춘 요인 중 하나예요. 둘째는 MLA, 멀티헤드 전제 어텐션으로 메모리를 줄입니다. 질문에 답할 때 토큰들의 키밸류를 모아두는 임시 저장소를 KV 캐시라고 하는데 이게 메모리를 엄청 잡아먹어요. 깁시크가 공개한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MLA라는 기술로 이 KV 캐시를 약 90% 그러니까 대략 10분의 1 수준까지 압축했습니다. 연산도 줄이고 KV 캐시도 압축했으면 메모리가 덜 필요한 거 아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모리는 내릴 이유도 오를 이유도 한가득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CXL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램을 하나로 묶어 크게 쓰는 메모리 확장 장치 같은 거예요. CXL은 PCI 익스프레스 물리 계층 밀수 동작커입니다. MOE처럼 전문가를 분야별로 정리를 두고 P1본만 꺼내 쓰는 구조에서는 그 방대한 전문가 데이터를 어딘가에 항상 올려둬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MOE 전문가를 GPU법 메모리, 그러니까 CXL이나 CPU로 오프로딩하는 기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도입 중이에요. 이 역할을 CXL이 맡습니다. 용량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HBM은 GPU당 지금 엔비디아 B200이 192GB, 최신 B300이 288GB 정도가 최대인데 CXL은 테라바이트 단위로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HBM을 아끼는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메모리가 CXL 쪽에서 필요해집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메모리가 없어서 난리고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실패하고 있죠. 이 CXL은 빅테크에도 도입되는 중인데 메타 같은 곳은 물량 확보를 위해서 구형인 DDR4까지 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파로 DDR4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고요. 그럼 수혜주는 뭐냐? 첫 번째, 메모리를 파는 회사라면 일단 수혜권입니다. 다만 CXL용 D램 쪽은 HBM 난핑 기술 혜자가 높지 않아서 중국 메모리 회사인 CXMT나 대만의 나냐 같은 곳이 물량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공급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 빅테크 시효는 시키겠지만 중국에 수출하던 물량만큼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또 뭐든 중국이 붙으면 경쟁이 어려워집니다. 당장 월 웨이퍼 수준으로는 올해 말에도 CXMT가 마이크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한 가지는 HBM입니다. HBM은 언제나 필요하고 기술 난이도가 높아 혜자가 있습니다. 메모리 빅3 중에서 HBM 경쟁력이 가장 앞선 기업을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예요. 메모리 투자자라면 수요가 좋은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 공급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지켜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둘째, CXL의 수혜는 브로드컴과 마벨입니다. GPU, CPU, CXL, 메모리를 연결하려면 고성능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브로드컴과 마벨이 이 분야의 강자예요. 또 추론 전용칩을 만드는 움직임이 활발하니 두 기업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위험하지만 재미를 볼 수 있는 건 아스테라랩스 같은 CXL 솔루션 기업입니다. 다만 그만큼 혜자가 얕고 기술적으로 조금만 삐끗해도 사라질 수 있는 규모라 조심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지금 중국 추론의 마법은 MOE로 계산을 줄이고 MLA로 메모리를 줄이는 조합입니다. 이 중 MOE 구조는 방대한 전문가 데이터를 상시에 올려둘 대용량 메모리를 요구하고 그 해법으로 CXL이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CXL용 D램은 HBM만큼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나냐나 CXMT도 넘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빅3 중 HBM 프리미엄을 가진 기업만 가는 장이 다시 나올 수 있고 브로드컴, 마벨 같은 연결 관련주가 좋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